자, 국회에 있었던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무장을 우리가 과연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를 북한 핵으로부터 구할 것이냐, 야당 의원도 핵무장 얘기를 처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길진균 기자 나와 계신데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그래서 오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의석은 오후 시간인 것 같아서 좀 비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오늘은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그 이후에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대정부 질문 내용 저희가 소개해드리자면요. 자, 국가정보원 출신의 의원 한 사람, 또 국제정치학 박사로 강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의원 한 사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 야당 의원도 핵무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 핵배치,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미사일 실전 배치하는 레드라인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넘어가는 경우에 한반도에 다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명확한 행동 계획을 미국과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핵 제재에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길진균 기자 어떻습니까? 김진표 의원,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분이니까 공직자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야당 내에서도 저런 생각이 좀 커가는 분위기인가요? 야당 안에서는 분명히 이례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핵무장을 하자는 여당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내놓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 의원인 김진표 의원이 저런 핵무장을 전술핵 배치를 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저 너무 이례적이라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통화를 해봤더니 김진표 의원과 직접 통화하셨습니까? 저희 동아일보 팀하고 통화를 했는데 역시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분명히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통해서 전략적, 군사적 카드로 사용을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올 여름까지만 해도 이제 안보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야당 사이에 이제 긴장선이 형성됐습니다만 추석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사드 반대했던 국민의당도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술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야당의 대표께서 100회 무익하다고 사드를 얘기하셨던 느낌이 나시죠? 그랬는데 이제 그 추석 지나고 나서는 그 당에서도 다른 당에서도 이제 쓱 바뀌고 하는 건데 지금 국제 정치를 움직이는 주된 독립 변수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 그렇지 대체적인 분위기는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도록 계속되게 되면 미국이 세계 지배가 안 되니까 손을 보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전에 북한을 주저앉히려면 위협을 강해서 김정은이가 엄마뜨거라 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지금 점점 더 날뛰고 있거든요. 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통제 불능이다가 하는 상당히 좀 허망한 말을 하셨어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도 김정은을 진짜 전쟁을 막으려면 협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야당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제 정부에서도 핵문, 전술핵 재배치 이런 거를 정부가 직접 얘기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른 듯하고 어쨌건 정치권 내에서 특히 야당까지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대외적 협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문화가 사실 됐다고 다들 인정하는 시점이 왔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물질을 북한이 분명히 갖고 있고 그걸 남한테 쓰는 건 나중 문제고요. 오늘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만 이 핵물질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 특히 테러 단체에게 유출되는 상황, 결국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질의의 장면 또 여러분께 안내합니다. 그 핵무기 실전 배치의 완료와 수소탄 개발 성공,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만은 군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핵 미사일 개발 속도를 볼 때 2018년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맞춰서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그 시점에도 또 그런 과시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궁해질 경우에 테러 집단이나 분쟁 지역에다가 핵무기 장사할 가능성도 있죠. 현재까지 확인된 첩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제기구가 가장 유념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오바마가 중동에만 관심을 쓰고 아시안 약간 뒷전인 듯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인데 그러니까 핵물질을 외부에 수출하지 않는 한 테러 집단에게 넘겨주지 않는 한 미국은 가만히 있을 거다라고 걱정했었잖아요. 이제 제가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그 베트남이 월매행하고 그 미국이 휴전을 맺었을 때 노벨상을 평화상을 준다 그랬을 때 그때 베트남 대표가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안 받고 미국 법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상 받았죠. 노벨상 받으면 그때부터 정치 잘 못하게 됩니다. 약점이 잡혔다는 게 뭔가 하면 용감한 행동을 못하는 평화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바마 같은 경우 그 흑해에서 그 중요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로 넘어가고 고스란히 허용했잖아요. 대체적인 평가는 오바마는 힘이 없었고 약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지금 계속 대비만 하는데 이게 다음 정부가 힐러리가 되더라도 세게 갈 겁니다. 세게 가능성이 매우 큰데 저는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전쟁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도발을 하면 참수작전 부대를 동원한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왜 터지고 난 다음에 동원합니까? 사전에 동원해서 참수를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 것 그 자체가 그렇죠. 북한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이스라엘 같으면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아예 못하게 끝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북한을 급변으로 가는 건데 전략적인 판단인데 국방부는 하면 미사일 쏘면 뭐 하면 하겠고 우리 얻어 터진 다음에 우리 팔 하나 잘라놓고 싸우겠다는 건데 미리 가서 툭 주저앉히면 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다면. 자, 그러면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계속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드 배치를 놓고도 그동안 대체로 정리가 된 듯 했는데, 불사. 이런 새로운 생각이 좀 등장했습니다. 김천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인데요. 자, 정보위원장입니다. 굉장히 안보의 매파로 분류되는 이철 의원인데,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구 사정 때문이겠죠. 이런 얘기가 오늘 국회에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사드 운영금 수조는 국민의 혈세다. 사드 옆에서 아이 못 키운다. 사드 포도다. 사드 자두다. 이렇게 막 현수막이 정말로 저거를 보면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에 기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솔선수범해서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 그 마을에 집을 구입해서 들어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조성하는데 국방부에서 앞장설 수 있습니까?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은퇴하시면 거기 와서 사시겠다는 말씀을 좀 주시면은 어떤 젊은 부인께서 자기 집을 3달 동안 비워줄 테니 당신 여기 와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만약에 김천 지역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으면 제가 답변드립니다. 저는 발표되자마자 그 지역 인근 마을에 빈집을 구해서 들어갈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지. 네, 어쨌건 김천 분들은 계속 걱정을 하시나 보군요. 김진규 기자 어떻습니까? 야당 분위기 일단 국민의당 돌아서는 걸로 다 기자들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당도 여전히 지금 혼선이 있고요. 당 지도부는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는 유효하다. 이미 야당으로서 한번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추석을 지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민심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특히나 이 북한의 도발이 더 고족되면서
아무래도 걱정하는 그런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쟁적입니다. 먼저 얘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오늘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안보에 대한 정책, 어떤 선을 선택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중대한 변화, 그 흐름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5가지 소식 봤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여기서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6번째 소식입니다. 순위해 보겠습니다.